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상담사란 무엇인가? 청소년 상담사는 아시는 대로 상담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입니다. 이 국가 자격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이 되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드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국가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자에 한해서 100시간의 연수가 주어집니다. 그 연수가 이루어져야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는 학력, 경력 등에 따라서 3급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는데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나눔복지교육원 카페, 다음 카페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 메뉴에서 자격 기준을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학을 나오면, 즉 학사학위가 있으면 3급이고 대학원 졸이면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2급 자격이 되며 박사학위가 있으면 1급 자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되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학입니다. 청소년학이나 청소년 지도학, 그 다음 교육학, 그 다음 심리학, 그 다음 사회사업, 사회복지학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다음 아동복지학 또는 아동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을 관장했다가 2010년 중반에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가. 그러면서 기존에 개정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폐지가 됐죠. 그런 개정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전공자들이 시험을 볼 것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의 졸업생이나 또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의 3급과 2급과 1급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자료를 출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약물남용이나 청소년의 성매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새는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이러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관리를 하고 또한 이 자격의 모든 관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종사자가 있죠. 상담의 종사자가 전문가인데 이러한 이제 실무 경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시간의 연수 교육이 있는 것이고요.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전문가로서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 나서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담 분야로 나가죠. 청소년 지도사가 있고 청소년 상담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수련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분들인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종합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을 담당하는 청소년 쉼터가 있죠. 거기에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 동반자들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에 많은 진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소년 관련 상담에 관련된 많은 활동에 청소년 상담사가 취업을 하고 또한 진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것을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의 개념으로도 이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대한 자격 검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을 보시죠. 이 시험 과목은 필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가 5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과목에 발달 심리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발달 심리하면 발달 단계가 나오겠죠. 또한 발달 단계론자나 발달 단계를 나누지 않은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발달을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니까 집단 상담이나 상담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기초와 여기에 있는 상담 이론이 서로 공통성이 약간 가미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년 상담사는 각종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습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론은 여러 학자들이 나오죠. 그 학자들의 여러 이론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목별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청소년 이해론이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이건 선택 과목으로 클릭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권장하는 이유는 청소년 이해론은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인 발달이나 심리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 발달적인 측면이 있죠. 자아 정체성 발달, 그 다음에 성적인 발달,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정책, 이러한 것들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이해론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의 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 풀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론보다 청소년 이해론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이 이루어지고 필기시험 합격자연에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면접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준비만 하신다면, 잘 준비만 하신다면 합격을 거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면접의 불합격률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나중에 또 면접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